자, 오늘은 의료 기술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죠. 인모드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CFO 야이르 말카가 직접 발표한 핵심 숫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히 뜯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매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러니까 수익성을 따져볼 거고요. 또 어디에 돈을 썼는지, 비용도 한번 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나 순이익을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재무 상태도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계획, 2025년 전체 전망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인모드의 3분기 매출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번 분기 총 매출 9,320만 달러입니다. 근데요, 이 숫자만 딱 보면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매출이 꽤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1억 3천만 달러에서 9,300만 달러로요. 근데 여기엔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 3분기 실적에는 무려 3,19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선주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고 보면 사실상 흐름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숫자의 함정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소모품하고 서비스 매출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보다 무려 26%나 성장해서 1,9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번 장비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꽤 인상적이에요. 미국 바깥,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10%나 성장하면서 이제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더 이상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 인모드의 핵심은 바로 이 최소 침습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몸의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시술하는 장비들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4분의 3, 그러니까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매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 매출에서 얼마나 남겼는지, 즉 수익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이게 바로 마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총 이익률 78%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어치 팔면 78원이 남는다는 거니까 정말 높은 수치죠. 회계 기준이 복잡하게 갭, 넌갭 나뉘는데 둘 다 똑같이 78%로 나왔다는 건 그만큼 수치가 깔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을 보면 82%였거든요? 4%포인트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마진이 좋던 회사가 왜 갑자기 이익률이 줄었을까요? 당연히 궁금해지죠. 그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CFO가 직접 밝혔는데 우리 이거 예상했던 겁니다. 관세 때문에 마진이 좀 낮아질 거라고 이미 재무 전망에 다 포함시켜 놨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자,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을 봤으니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쓴 돈, 즉 비용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 차례죠. 이 부분은 꽤 인상 깊네요. 영업비용을 작년보다 10% 넘게 줄였습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 맞춰서 영업이나 마케팅 비용도 같이 줄였어요. 이건 허리띠를 졸라 맬 때를 안다는 뜻이니까 비용 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매출이 좀 줄었고 관세 때문에 매출 총 이익률도 내려갔잖아요. 그 결과 최종적인 영업이익률은 25%가 됐습니다. 작년에 40%였던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낮아졌죠. 자, 이제 정갈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회사에 진짜로 남은 돈, 순이익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공식적인 회계 기준, 그러니까 GAAP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은 2,18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보통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비갭 기준으로는 2,450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임직원 주식 보상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들을 제외한 수치라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게 바로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투자자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비갭 기준으로 주당 0.38달러를 벌었네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0.70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앞서 본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돈을 얼마나 벌고 썼는지, 손익을 따져봤다면 이제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기초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죠. 와, 이 숫자를 보세요. 5억 3,230만 달러. 이게 정부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빚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랄까 엄청난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이 어려워져도 버틸 힘이 충분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회사 스스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공식적인 전망, 즉 가이던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CFO가 기존의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3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초에 세웠던 계획 그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인 거니까요. 매출부터 주당 순이익까지 구체적인 목표치들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모드는 작년의 이례적인 선주문 효과와 관세라는 외부 압력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좀 주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모품 매출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현금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가지고 있죠. 결국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인모드는 이 강력한 현금을 무기로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어떤 전력적인 수를 두게 될까요?